사실 그렇거든요. 저희 전 재산을 다 걸고 하는 장사가잖아요. 망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한번 망해봐서 빚이 한 6억 7억 정도 되지만 비싼 값을 주고 저희가 지불을 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해놓고 얘기하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저희 직원이 차린 거거든요. 19살 때부터 저희 가게에서 이제 알바로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돈 모아서 저랑 이제 반반 해서 이렇게 차린 가게인데 고맙죠. 사실 옛날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하니? 그러니까 배밭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하루 일당 얼마 받니? 했더니 그때 12시간 뭐 이렇게 일해서 5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여자분들 어머니분들 오시면 이런 거 꽂아주시면 좀 재밌으시니까 사진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찍게끔 만들게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토퍼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집만 오면 여자친구랑 두 번째 헤어졌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보통 2인분 갖고 저희가 채소 주문이 2인분이기 때문에 보통 여자분 한 4분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4인분 같은 2인분. 맞아요. 오늘 사장님 오셨으니까 쌈장도 쌈장도 있어요. 재밌는 걸로 한번 꽂아드릴게요. 이렇게 꽂아서 나가는 거예요.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신사업 물갈비하고 있는 대표 신영호라고 합니다. 신사우 물갈비잖아요. 네네. 네,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장모님이 이제 부산 분이신데 저희가 항상 가면 우리 사오 왔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가니까 신사오 물갈비 이렇게 짓게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게 오면 저희가 숟가락통부터 제가 체크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제일 먼저 앉으셨을 때 컵하고 숟가락통을 제일 먼저 열어보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많이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기 보시면 저희가 사무치게 매운 저거를 많이 저희가 타이틀을 많이 거는 게 음식점을 하면서 사무처 전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 이런 음식점을 하더라도 사실 실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음식점은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 전 재산을 다 걸고 하는 장사가잖아요. 망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드린 거고 왜냐면은 저는 한번 망해봐서 빚이 한 6억 7억 정도 되지만 비싼 값을 주고 저희가 지불을 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노하우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장사라는 게 별거는 없거든요.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은 것부터 하시면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는 기본부터 일단 충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은 손님 받을 준비부터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 교육부터 해서 시스템부터 손님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목소리라든가 대답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부터 아침에 직원들 나름의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장님처럼은 못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사장님이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세세한 부분들, 꼼꼼한 부분들 그런 거 우리가 체크를 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났다면 이제 광고에서 손님을 데려오는 게 제일 크죠. 손님들 읽어보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기분은 좋죠. 왜냐면 사실 요즘에 불경기잖아요. 저는 사실 해놓고 얘기하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계속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손님한테 서비스를 더 드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 됐을 때 우리가 더 손님한테 집중해서 단골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경기가 풀리면 단골분들이 저희 집이 좋아서 계속 찾아주시는 거고 또 신규도 경기가 좋아졌으면 신규도 더 늘어나면서 단가가 더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경기가 어렵다고 물론 조금 적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직영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총 19개 운영 중이고요. 체인점 포함해서 직영점 3개, 본점 하나, 본사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건가요? 저희 지금 이제 오픈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완전 신상이네요.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차린 거거든요. 19살 때부터 저희 가게에서 이제 알바로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돈 모아서 저랑 이제 반반 해서 이렇게 차린 가게인데 고맙죠. 사실 저 직원도 이제 나이가 25인데 저를 믿고 저희 브랜드를 다시 한다는 것도 그러고 1억이라는 돈을 자기가 모은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베트남 분이시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예.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죠? 그냥 저희가 이제 공고를 올렸는데 저 친구가 이제 면접을 온 거죠. 면접을 왔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요. 어디서 일하니? 그러니까 배밭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하루 일당 얼마 받니? 했더니 그때 12시간 뭐 이렇게 일해서 5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힘드니? 했더니 그냥 추운 거 빼고는 안 힘들다 하길래, 그러면 저희가 그때 티오가 꽉 차 있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친구가 목소리도 크고 밝은 게 좋아서 그럼 한번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자 이래갖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6년 동안 같이 다니신 거예요? 맞아요. 제 첫 장사부터 거의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망하는 것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까지 다 본 직원이죠. 지금 보면 음식 나갈 때마다 네. 좀 문구 나가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만드시는 거세요? 사실 손님들한테 그냥 사진 저희 음식 찍어주세요 그러면 안 찍어주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여자분들 어머니분들 오시면 이런 거 꽂아주시면 좀 재밌으시니까 사진 찍어갖고 여기저기 저장하시거나 친구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트 같은 거, 왜냐면은 연인이나 아니면은 오래된 부부가 이렇게 한번 또 보면 또 설레이잖아요. 마음이 또 옛날 마음처럼 이렇게 또 한번 하는 말투가 있기 때문에 음식 맛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좀 재밌게 손님한테 그냥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찍게끔 만들게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토퍼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베트남 유학생 온 도안티 타오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세요? 유학하러 왔어요. 다 공부하러요? 네네, 맞아요. 아까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배밭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배밭 일은 어땠었나요? 그때는 겨울이라서 엄청 추웠어요. 일하시는 데는 지장 없으셨어요? 네. 그때는 한국말은 그냥 거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식당에 아마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친구들은 같이 갔어요, 농장에. 그럼 이제 여기에선 처음에 일하셨을 때 네. 사장님 어떠셨나요? 그때는 엄청 착하고 직원들한테 잘 챙겨줬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바빠 계셔가지고 매장은 잘 안 계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오신 때마다 직원들한테 뭐 사주시거나 많이 챙겨줬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반반씩 투자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돈 모으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좀 어렵지만 저희 사장님이 덕분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유학하러 왔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남은 돈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딱 나가요. 그냥 남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한국 물가가 비싸죠. 그렇죠. 저희가 이게 널린 게 샤브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넣는다 그래서 널린 게 샤브거든요. 저도 사실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베트남은 인건비도 싸고 다 싸잖아요. 저 친구 여기서 이제 하고 성공시키고 매출 만들어 놓고 저도 이제 목표가 이제 저 친구랑 같이 베트남 가서 한번 해보는 게 목표긴 해요. 호치민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왜냐면 우리나라 식으로만 해도 우리나라 시스템만 갖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친절도나 청결도나 마케팅이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 집에서 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운영을 직접 해보고 가는 거랑 또 틀리니까. 네. 아무리 저 친구가 저랑 오래 일했지만 저 친구는 저희 브랜드를 믿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저를 믿고 하는 게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인터뷰 다니다 보면 직원이셨다가 이렇게 직영점 맞아요. 차리시거나 프랜차이즈 차리시는 분들이 꽤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브랜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를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저를 믿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희 음식이 마음에 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주방은 간단해요. 요리가 없어요. 다 비조리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신에 제가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장사하는 방법이에요. 장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손님한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왜 친절하게 하셔야 되는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지.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내가 단골만 확보하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시대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소하지만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뭐 크지 않지만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느끼게 해드리는 것도 다 이 가게에 맞춰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만큼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저희는 이상하게 오픈하면 오픈빨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신사업 물갈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비가 들어가고요. 물에 빠진 갈비라 그래서 물갈비 이렇게 그냥 표현하거든요, 재밌게. 콩나물 같은 경우도 저희는 공장에서 직접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맞는 콩나물을 사용하고요. 저희가 드시기 좋게 바로 잘라서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어서오세요. 소리가 되게 크시네요. 한국 사람은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손님들도 반겨주면 좋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 복장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2인분입니다. 몇 분 정도만? 보통 2인분 갖고 저희가 최소 주문이 2인분이기 때문에 보통 여자분 한 4분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4인분 같은 경우. 맞아요. 이게 고기가 저희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나리를 좀 많이 들여서 좀 청량감을 많이 높이려고 미나리를 많이 들이고 있어요. 여기 저 꼰대인 거죠? 맞아요. 오늘 사장님 오셨으니까 딴딴 있어요. 재밌는 걸로 한번 꽂아드릴게요. 이렇게 꽂아서 나가는 거예요.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오면 3인분 드신다고 하면 1인분 무조건 줄여야 돼. 자영업 시작하셨을 때 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본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6개월간 하루에 15만원,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였죠. 무조건 마이너스였고, 근데 저는 사실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미 한 번 망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물론 걱정은 되죠, 사실. 이 산더미 물갈비라는 것 자체가 손님들도 모르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인분에 이렇게 써놨지만 보통 저희가 4분이 드시거든요. 4분이 드시는데 손님분들이 생각했을 때 1인분에 21,000원? 너무 비싼데? 이러면서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드시는 음식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이 음식 자체를 스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내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을 단골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앉아서 손님이 지나가다 오시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그때는 안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번 망해도 망했고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음식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서 광고를 한 거죠. 손님들이 한 팀 한 팀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8개월을 했거든요, 사실. 물론 카드론 대출해서 광고한 것도 있지만 뭐 인스타나 블로그나 제가 직접 가서 저희가 협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쪽지를 남기거나 댓글을 남겨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마케팅을 못 하겠지만 저는 담배 피는 시간이나 뭐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계속 쪽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서, 예를 들어 한 100통 보내면 한 2-3팀밖에 연락이 안 와요, 사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보내면서 그분들을 계속 쌓아 나갔죠. 그렇게 하다가 한 8개월 정도 되니까 매달 매출이 1,000만원 이렇게 굴러 나가다가 이제 1억까지 된 거죠. 1억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매출이 빠지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10만 원에서 월 1억.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 4단계 때도 1억씩 찍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영업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마케팅이라는 것도 한 번에 되는 마케팅은 없어요, 사실. 쌓아가는 거지. 마케팅도 쌓아가는 거지. 내가 뭐 예를 들어 몇백만 원을 들여서 뭐를 했다. 효과가 바로 올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효과가 바로 온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쳐내지를 못하니까. 손님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쳐내야 그 손님들을 단골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 집을 오게끔 할 수 있는데, 잠깐 마케팅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그걸 못 쳐낸다? 그럼 그 손님들은 다시 안 오거든요. 마케팅도 꾸준한 게 좋은 거고 실행하는 게 좋다고는 보거든요. 하다가 멈추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다 꾸준함이 어렵잖아요. 저는 그 꾸준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저는 그 꾸준함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본점도 그렇고 저희 직영점도 그렇고 매출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그 꾸준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상할 수는 있어요. 손님들이 식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광고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퍼져나가게. 뭐 인스타도 했겠지만 뭐 유튜버도 있겠고 블로거도 있겠고. 저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안 되겠지, 아 몰라.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첫 장사부터.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넘기시고 꾸준하게 하셨을 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손님이 꽉 차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잠깐 저희 대화했을 때 네. 단골을 많이 만드실 거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단골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손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손님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10년지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손님이 생일인 것 같다 그러면은 특이한 서비스를 드린다거나. 왜냐하면 그 손님은 생일 때 우리 집에 왔는데 뭐 예를 들어 생일 토퍼라든가 이런 걸 꽂아주면 사진을 찍고 그게 또 추억이 되잖아요. 그 가게의 추억을 쌓는 거, 내 추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2년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돼도 생일 때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 집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막 그런 적이 많아요. 그냥 한 가지 예로 볶음밥을 나가면 가운데 계란을 하나 깨드려요. 계란을 하나 깨드렸는데 어느 날 딱 깼는데 쌍난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갖다 드리면서 6,000원이거든요. 볶음밥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이거 드시고 복권 꼭 사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딸이 첫 월급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저희 집에 음식을 첫 산 날이에요. 그게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단골이세요. 그런 식으로 가게에 추억을 만들라 이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한마디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손님들이 쌓였을 때 우리 집이 잘 되는 가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냥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게를 지나다가 생각하면 아 여기 추억이 있는 곳, 그때 맞다 무슨 일이 있었지. 저희 대부분 보면 그런 손님도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집만 오면 여자친구랑 두 번째 헤어졌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가게마다 사연이 있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가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아까 그 남자분은 헤어지고 싶으면 오시면 되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그냥 저기 옷 사러 갔다가 그 점원이 저희 집 단골이라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쌀 같은 경우도 다 방앗간에서 들어오거든요. 기름이나 참기름도 다 저희는 좋은 걸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처음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게 비싸서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차라리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먹고 싶게 만들어 더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됐어요, 여기가. 네네. 매출이 어느 정도? 저도 봐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점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본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배방 직영점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 나오고 있고, 평택 직영점 같은 경우도 한 8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평균 1억 잡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 매출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시험 봤을 때 말일에 받는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매출로 나오는 거고, 제가 잘 못했으면 매출이 떨어지면 점수를 낮게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번 달에 좀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은 제가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렇게 일하느냐고 왔다 갔다 하냐고 많은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망하고 싶어서 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지쳐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놔버리면 손님들도 다 떠나고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번 마음 먹었던 그 생각이 끝까지
갈 수 있으시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꼭 파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